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 그리고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번 주는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공교롭게 오늘 아침에 빈살만의 연내 방안은 무산되었다라는 맞아요.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최근 주식시장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내년에 확실하게 이익 성장이 가능한 섹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섹터로 플랜트 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분들은 플랜트라고 하면 석유나 가스와 관련된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플랜트의 정의를 본다면 어떠한 원료나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 일상에 필요한 제품이나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생산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플랜트의 종류를 살펴본다면 원유와 가스를 채굴하는 플랜트, 그게 바다에서 이루어지면 해양 플랜트, 석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유 플랜트와 석유화학 플랜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많이 알고 있는 플랜트의 개념이 될 것이고요. 이 외에도 바닷물을 쓸 수 있는 산업용수로 만들어주는 담수화 플랜트,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해주는 환경 플랜트가 있고 전력과 관련해서 발전 플랜트, 신재생 플랜트, 수소 플랜트 등 플랜트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저는 플랜트 산업이 지금 네옴시티와 관련한 테마 성격이 아닌 구조적인 성장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플랜트 업체들 지금 주가의 흐름도 나가고 있고 건설 업체들 주가의 흐름 앞서서 살펴봤었는데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주가가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인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지금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 건설회사들의 탐방을 제가 직접 다녀보면 해외 플랜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들 아시는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유국들에서 플랜트 발주가 본격적으로 예상된다는 부분이고 중동은 매우 좋은 상황이고 동남아와 그 외 중남미 지역으로도 좋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랜트 산업이 호황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에너지원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플랜트의 범위는 넓어지고 플랜트 발주에도 연속성이 생겼고 규모도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 강도는 더욱 약해졌기 때문에 국내 건설회사들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동 플랜트 발주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석유화학에서 업스트림이라고 해서 채굴하는 분야의 발주가 중심이었다면 2020년대에 들어서는 다운스트림이라고 해서 활용하는 분야로 발주가 확대되면서 네 가지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중동에서 원유를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고도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정유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원전과 신재생 플랜트 그리고 신도시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의 경우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중동의 플랜트 발주 규모 추이 자료를 보시면 2019년과 2020년에는 코로나 시기에 급감했던 발주 규모가 2021년에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22년에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상으로는 2023년에는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2023년은 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산업들이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플랜트 산업만큼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플랜트 산업 중국발 발주가 이어지면서 급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인데 그런데 지금 수치를 보면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건설 업체라든가 플랜트 관련된 업체들이 수주를 했다 이런 소식은 그다지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경기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플랜트 산업 크게 지금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플랜트 업황은 구조적으로 상위 업체로 재편이 되었고요. 네. 국내 업체들도 소수로 재편이 되어 있어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로 지금 선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EPC사들의 글로벌 플랜트 시장은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을 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가격 경쟁력으로 부각해서 중동 지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상승시켜 왔습니다. 2011년하고 2012년에는 중동에서 42%까지 점유율이 이르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0년대 중반이 들어서 이런 저가 수주의 여파로 상당한 부침을 겪으면서 한국 업체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올해 5월 기준으로는 4%까지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연말에 남은 플랜트 수주 가능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10% 이상의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국내 건설 회사들의 해외 플랜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한국 EPC 회사들의 좀 구분이 먼저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네. 한국 EPC사들의 모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본다라고 하면 현재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는 엔지니어링에서 시작된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ENC에서 시작한 DL ENC, GS건설, SK 에코플랜트가 있고 건설에서 시작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 엔지니어링은 빅2를 형성하면서 글로벌 업체인 TR, 페트로팩, JGC, 테크니몬과 같은 업체들과 실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과 협업을 통해서 삼성물산, 현대건설도 경쟁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들 업체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고, 이 외에도 DLENC의 경우에는 2010년도 중반부터 중동의 치열해진 경쟁을 피해서 러시아나 미국, 호주 등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서 레퍼런스를 쌓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결실을 맺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국내 EPC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LNG 프로젝트 네. 발주가 가능한 업체인데요. 현재는 수주 소식이 뜸하지만은 내년과 내후년에는 LNG 플랜트와 원전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수주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플랜트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업체에 대한 투자 전략도 또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의 아이디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사실 국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말도 앞서서 들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건설주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네. 해외 플랜트에 대해서는 호황으로 가고 있지만은 아쉽게도 본업인 국내 주택 부문은 상당히 부진할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을 저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고, 네. 다만 당분간은 플랜트 중심으로 건설회사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전체 매출과 이익에서는 국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먼저 건설주의 국내 주택 부분의 실적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이 건설회사들의 매출은 수주 금액을 착공부터 준공까지 진행률로 인식하게 됩니다. 가격은 분양가가 될 것이고, 분양가가 상승하려면 분양시장이 좋아야 할 텐데요. 최근에 분양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국내 주택의 수요는 인허가, 분양, 착공 순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기에 비용을 차감한다면 비용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재는 P, Q, C 항목 모두 좋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인데요. 현대 건설주의 국내 주택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2020년에 국내 주택 수주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 2021년부터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ASP, 특히 ASP라고 하면 분양 가격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2021년 들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22년에는 더욱더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에 반해서 건설 공사비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더욱 상승했기 때문에 건설 회사들의 이익률은 더욱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 분양의 경우에는 작년 2분기부터 감소하는 모습인데요. 인허가 대비 분양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분양 일정들이 미뤄지고 있는 영향 때문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분양 시장이 위축되었는데 분양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려면 2018년이나 2019년처럼 금리가 안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주택 매출은 분양 시장 규모에서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후행하게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 건설사들의 국내 주택 부분 매출액은 상승할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이익률은 하락할 거고요.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분양 시장 여파로 국내 주택 부분도 매출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설업종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PBR이 0.5배 수준으로 역사적인 최하단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 건설업종이 밸류에이션 최하단을 기록 중인 이유는 역사적인 금리 상승 속도에 역사적인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가가 제대로 회복을 하려면 먼저 금리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보고 있는 미국의 국채 금리 안정이 된 다음에 이게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안정되는데 후행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미국 국채금리 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주가의 센티멘털은 지금 수준에서 저가 매력은 충분하지만 확실한 금리의 피크아웃이 나타나는 내년 2분기 정도를 확실한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건설주에서는 해외 플랜트와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우선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해외 플랜트 중심인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런 의미에서 탑픽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대비 해외 수주 비중을 보시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DL-ENC가 우선적으로 볼만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플랜트 산업이 호황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건설, 이런 EPC 회사들보다는 기자재 업체들에 집중하는 게 더욱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랜트 기자재 업체들을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예. 어떤 업체들을 또 최선으로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자재 업체라고 네. 하면은 피팅 업체들을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이 피팅 업체에는 용접용 피팅을 만드는 태광과 성강밴드가 있고 개장용 피팅을 만드는 하이로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부터 실적과 수주가 급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매우 상승한 상황인데요. 피팅 업체들은 내년까지 실적과 수주 모두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는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더 높은 업사이드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피팅 업체들의 미팅을 해보면 시장 점유율을 높일 방안으로 국내 EPC 업체들의 석유화학 플랜트의 대규모 수주를 얘기를 하고 있고 해양 플랜트 발주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팅 업체들이 고객사의 석유화학 플랜트 대규모 발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수혜는 개인적으로는 DYPNF라고 하는 업체에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DYPNF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는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 국내 EPC 업체들이 석유화학 플랜트를 수주를 하게 되면 독점적인 지위로 수주를 받게 되고 여기에 해외 업체들의 수주를 잇따라 성공하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시키고 있는 업체입니다. 올해 신규 수주 전망은 4,700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10배 이상 성장한 모습이고 이 신규 수주는 내년에 매출액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수주 규모가 급성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석유화학 플랜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새로운 신성장 트렌드 때문인데요. 이 회사는 2차 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소 등 신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내서 올해부터 의미 있는 수주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랜트 산업은 내년 시장을 주도할 섹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있었던 악재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면 핵심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따라서 유망한 중소형 블루칩을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내년 어려운 시장에서도 투자 성과는 좋게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